푸른밤 종현입니다. 창업계의 멘토로 불리는 권도균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열정을 미래형으로 보여줘요. 계획과 목표를 실컷 늘어놓고 난 이 정도의 열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은요, 미래가 아닌 과거에서 보여줍니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웠고, 올해는 비록 못했지만 내년엔 하겠다. 이런 생각들 우리 참 많이 하죠. 근데요, 올해 못했던 일 중에 내년에도 못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이런 말보단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데요. 가끔 과거가 다 실패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실패라는 것도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겐 언제든 기회가 찾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 실패를 했겠지만 여러분한테도 그런 기회가 분명 찾아올 겁니다. 12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Now excuse me if I sound rude, but I love the way that you move, and I see me all over you now. Baby, when I look in your eyes, there's no way that I can disguise all these crazy thoughts in my mind now. Just something about you. You got the lock, I got the key. You know the rest, you know just where I wanna be. Don't ever stop. 12월 26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올리머스 그리고 트레이비 맥코이가 함께한 랩트업이었습니다. 신나는 노래였어요. 오프닝 얘기 좀 해볼까요? 열정을 보여줄 때 미래가 아닌 과거로 보여준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열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뭐랄까, 말만 되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되게 잘 자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뭐 금연 혹은 뭐 이런저런 것들 할 때 주변인들에게 알리면 좀 더 책임감 있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알리고서 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알린 후에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되게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되게 중요성이 또 느껴지는 것 같고, 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말로써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행동을 보여줬을 때 되게 믿음을 주고 안 주고를 선택을 하게 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말을 하게 된 것들은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매주 토요일 신기주 기자님 오시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돼 있어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생상, 차이용 중국어, 르노 삼성자동차, 롯데관광개발, 이투스 교육, 기초영어 해커스톡, 세정웰메이드, 개념플러스 유형, 환인제약, 속쓰리맨 켈포스, 삼성 정밀화학과 함께합니다. 조심
늦은 밤 종현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죽음을 앞둔 한 환자가 버킷리스트의 하나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관람하기를 꼽았는데요. 이를 안 영화 관계자가 감독에게 양해를 구해 비록 편집은 덜 됐지만 영화를 볼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죠. 누군가의 버킷리스트가 될 정도로 대단한 영화. 제목만 들어도 설렘을 느끼게 하는 그 영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전 세계 팬들을 열광케 하는 스타워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 더 전문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 정말 좋아하시죠? 스타워즈 좋아합니다. 재밌는 영화니까요. 그러게요. 이 영화 세상의 사람들은 네.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고요. 네. 세상의 사람은 스타워즈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네. 전 본 사람이에요. 와, 저는 봤어요. 역시. 근데 이번 거는 아직이에요. 깨어난 포스는 아직이지만 아직 못 보셨어요? 네, 네. 이전에 나온 스타워즈의 그 전편은 싹 다 봤기 때문에 네. 얘기를 재밌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타워즈. 우리가 한번 스타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아시다시피 극장에 네. 스타워즈의 새로운 속편이 개봉되어 있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스타워즈를 극장에서 볼 수 있다니, 개봉하는 스타워즈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잠깐 이제 오프닝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죽기 전의 소원이 스타워즈를 보는 것이었다. 그걸 또 들어주는 그 감독인 J.J. 에이브람스, 네네. 그 제작자인 그 루카스 필름의 대표죠. 그 캐서린 케너디라고 네. 헐리우드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힘 있는 여자 프로듀서예요. 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여유로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물론 이제 이 환자분은 영화 보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네. 하지만 이 정말 귀한 필름이 유출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나는 봤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소원을 들어주는 마음. 이게 이런 것도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많은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거죠. 죽기 전의 소원이 스타워즈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또 들어주는 제작자들, 관계자들 너무 멋있고요. 멋있죠. 네, 네. 멋있다는 표현이 맞네요. 네,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이제 새롭게 나온 것 자체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 것이고, 기대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이게 참 멋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기다리고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영화죠. 네. 깨어난 포스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드디어 포스가 깨어났습니다. 네. 이게 감독은 조지 루카스가 아니에요. 네. 다행히도 정말 천만다행이죠. 정말 조지 루카스가 또 했으면 보긴 봤을 텐데 안 보겠다는 얘기 못 하겠네. 어떤 우정이죠. 이제 스타워즈는 어떤 나와의 우정. 그거 있잖아요. 이제는 좀 퇴위해야 될 아버지 왕, 뭐 이런 생각을 드는. 다행히도 네. 이제 루카스 필름이 조지 루카스가 루카스 필름을 큰 돈을 받고 디즈니에 팔았습니다. 네. 이제 마블과 같은 한솥밥을 먹게 됐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캐서린 케네디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등장하고, 루카스 필름의 대표, 그리고 이 양반이 새로운 감독으로 쌍제이 에이브람스, 이제 로스트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고, 스타트랙을 이제 리부팅 시킨 감독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 J.J. 에이브람스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이제 개봉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보면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전 세계 각국의 키워드를 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인기 검색어를 보여주는데, 12월의 키워드는 단연 스타워즈가 압도적이고요. 이거 역시도 전 세계는 스타워즈가 검색어 1등인 나라와 아닌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렇군요. 그냥 아닌 나라 중에는 뭐 이런 나라 있어요. 북한 뭐 이런 거. 검색할 수 없는 검색 자체가 없는 곳, 네. 뭐 이런 곳들이 아주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스타워즈가
단연 1등이죠.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네. 그런 영화 스타워즈인데 그래요. 이제 J.J. 에브람스가 감독을 맡았고 그렇죠. 새롭게 나온 또 이제 배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배우는 이제 데이지 리들리, 존 보예가, 아담 드라이버, 카일로 렌 네. 누군데?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봐요. 다 영화 봤더니 처음 보지만 영화 보신 관객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어쨌든 곧잘 자기 역할들을 해내요. 물론 그 전편에 일단 1편, 에피소드 1편부터 이제 네. 이게 7번째 에피소드잖아요. 그렇죠. 조지 루카스는 총 9편의 에피소드를 상상했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6편 이미 개봉을 했고 그 6편 전편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스베이더의 영화죠. 1편부터 6편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다스베이더 이야기예요. I'm Your Father를 만들기 맞아요. 위해서. 네. 그러니까 루크라는 주인공도 사실 다스베이더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 강력한 포스의 힘도 다스베이더의 역시 아나킨 스카이워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여서 네. 1편부터 6편은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대서사시죠. 네. 근데 이 양반이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라는 게 전체 9편인데 그 중에 이제 1, 2, 3편, 그러니까 이제 뭐 오리지널 4, 5, 6편이라고 하는 거죠. 4, 5, 6편이 이제 이야기였고 그거부터의 30년 전 이야기가 1, 2, 3편, 프리퀄 1, 2, 3편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7, 8, 9편이 개봉을 하는데 네. 문제는 다스베이더가 없는 거예요. 이 다스베이더는 영화 안에서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네. 그리고 은하 제국은 멸망했고 네. 이제 이 스타워즈의 세계관 안에서는 우주는 그 공화국가 나치를 연장시키는 독재 국가인 은하 제국이 이제 경쟁을 하고 싸우는 전쟁 와중에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제다이와 그러니까 선한 포스, 그러니까 포스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떠 있는 어떤 힘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로 치면 뭐 기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걸 선하게 이용하는 제다이와 그리고 그거를 악하게 이용하는 시스라는 존재가 있다. 네.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다스베이더는 혹은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선한 존재였다가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네. 선한 아나킨이 악한 제다이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계관의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흑과 백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존재하고 흑이었던 백이었던 인물이 흑이 되는 과정. 이게 1편부터 6편이었는데 7편부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냐.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인 배우들을 많이 합류시킨 것도 있고 그런 걸까요? 새로운 바람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요. 결국은 이거는 포스 이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게 있어요. 루크가 등장해서 루크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마크 해밀리언의 목소리가 등장해서 포스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네. 그런데 그 포스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있었고, 나한테도 있고, 나의 누이한테도 있고, 네. 그리고 너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너가 누구냐는 거지. 네. 너는 사실은 영화 보신 이거는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스카이워커 집안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데이지 리들리, 카일로 렌, 뭐 아담 드라이버, 존 보예가 뭐 이런 배우들 중에 누구는 스카이워커 패밀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집안 안에서 네네. 이제 그 포스가 이제 강력한 포스의 힘이 흘러내려오고 그게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 제다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전편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여전히 이분법적 세계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네. 멸망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엔 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퀄 1, 2, 3편에서는 아직 은하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다이가 전체 선한 힘이 공화국이 전 세계를 전 우주를 지배하던 시절이었고 네. 그런데 제국이 성하면서 악한 기운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선한 제다이 혹은 시스 또는 공화국 또는 제국 어느 쪽도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한 치열한 전쟁 상황이 3, 40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다들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일 공화국, 테고. 그러니까 우주는 전쟁으로 지쳐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끝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설정은 이 전쟁을 끝내줄 누군가는 바로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얘기해요.
근데 루크 스카이워커는 아시겠지만 그 오리지널 1, 2, 3편 그러니까 4, 5, 6편이 되는 거죠. 제다이의 귀환에서 네. 이제 다스베이더인 아버지를 다시 아나킨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의 황제를 네. 저쪽 이상한 구덩이에 집어던져 갖고 그럼 다스베이더가 죽인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온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 동안 평화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던 거예요. 아, 사라졌나요? 30년 동안 사이에. 그 영화로 나오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이제 루크는 또 잠적을 해버리고 전쟁은 계속됐던. 그 영화는 대체 왜 루크는 잠적을 했을까? 이게 J.J. 에이브람스 영화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 늘 떡밥을 던지죠. 대체 왜 처음부터 나와요. 루크를 찾으러 간대요. 아니 루크가 있었는데 왜 어디 갔어?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물음표를 띄고서 보겠네요. 맞아요. 아니, 왜 사라졌어? 루크가? 잘 봐야지 잘 봐야 되는데 안 네. 보이는 거예요. 루크는 왜 안 나오나? 네. 이제 마크 해밀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가끔 행사에 나오지만 완전 아저씨거든요. 이 아저씨 어디 갔나? 그 꽃미남 아저씨 이제 아주 배불뚝이 아저씨가 되어서 이제 나오기가 부끄럽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루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동력인데 그 관객들이 보게 만드는.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루크 스카이워커야말로 이 우주에 포스의 균형을 찾아줄 인물이다. 중요한 캐릭터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암시를 하면서. 근데 이게 그 나타나지 프리퀄 않나요? 1, 2, 3편에서부터 요다부터 그래요. 요다가 처음 어린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이제 그 에피소드 1편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네. 미심쩍어 하면서도 이 아이가 포스의 균형을 찾아줄 아이인가? 라고 물어봐요. 결국은 포스의 균형을 찾는다는 건 스타워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겠죠. 근데 도대체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아무도 몰라. 이게 뭐 저울로 재는 건지. 그 포스라는 존재 자체도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그거 난 좀 믿는데. 염동력. 그거 포스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잖아요. 요다가 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또 너무 덕후 같은데 스타워즈 에피소드 5편 제국의 역사에서 네. 보면 그 루크가 제대로 포스를 못 쥐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다가 숨어 있는 어떤 행성으로 떨어져서 행성에서 수선을 받는데 포스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다가 물에 빠져 있는 엑스윙을 늪에 빠져 있는 거 꺼내잖아요. 맞아요. 그 염력으로. 네. 그랬더니 그 루크가 한마디 해요. 오 스승님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네가 실패한 거야. 믿어야 된다. 그럼요. 믿는 자는 성공한다. 나는 포스를 믿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물평 좀 옮겨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믿는 거야, 시키는 거야. 애덤 난 너무 리바인의 믿는데. 로스트 스타즈 듣고 오겠습니다. Please don't see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y. NBC FM for you. 광고 듣고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들었습니다. 자, 스타워즈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깨어난 포스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스토리 전개가 일단은 루크가 사라지고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심에 어떤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역할을 이끌어주는. 그렇죠. 그게 이제 데이지 리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떤 존재인지는 영화를 보셔야 알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야말로 좀 스포일러고 이 얘기했다가는 스타워즈 팬들한테 맞을 것이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죠. 얘기 안 하지만 제가 예고편에 나온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 그 오리지널 1, 2, 3편, 그러니까 4, 5, 6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7편의 뛰어난 점은요. 네. 캐서린 케너디 제작자와 J.J. 에이브람스의 뛰어난 점은 이걸 프리퀄처럼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톤의 매너가 네. 오리지널 3부작에 더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최대한 배제하고요. 네. 실제 사물 있는 그대로 찍었어요. 세트를 만들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절대로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쵸. 그게 프리퀄 3부작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비안 케노비가 네. 아무리 멋지게 나타나서 싸움을 벌여도
그래도 이와 맥그리거의 아무리 뛰어나 이와 맥그리거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는 건 너무 공허하다고. 네네네. 배우가 공허하니까 관객도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이 7편은 오리지널처럼 CG가 그때보다 더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CG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진 않지만 배제를 가능한 하고 최대한. 자제를 하죠. 음. 그러니까 그 조지 루카스는 ILM이라고 하는 뛰어난 그 유명한 특수효과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기술을 맹신한 나머지 기술이 컨텐츠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지만 사람과 인문과 컨텐츠와 문학과 이 생동감 있는 예술이 만나야 되는 건데 지나치게 한쪽을 경도되면 그게 바로 다크 포스에 빠져드는 거죠. 와 다크 포스. 이렇게 포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군요. 그럼요. 우리 아. 모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믿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현실적인 식으로 영화를 찍어내는데 네. 그 안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오리지널 4, 5, 6편하고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오리지널의 주인공이 3명이었잖아요. 네. 한 명이 이제 마크 해밀이 연기한 루크였고 또 한 명이 이제 캐리 피셔가 연기한 레이아 공주였고 그리고 한 명 있었죠.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한 솔로가 등장해요. 한 솔로가 예고편에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마지막 네. 장면에 나왔을 때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죠. 그 예고편에 보면 추위하고 같이 나와서 네네. 집에 왔어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서. 근데 한 솔로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뭐랄까요? 좀 찡하기도 하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뭔가 절정의 모습을 우리는 영상으로 또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이 앞에 나왔던 이 스타워즈의 영상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뭐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작전을 펼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흘러서 봤는데 흰머리가 이게 덥수룩한 모습을 보니까 좀 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정확하게 30년이 지나서 다들 배우들도 똑같이 나이가 먹고요. 그렇죠. 그 캐리 피셔인 레이아 공주도 나와요. 네. 근데 이제 한 솔로야말로 정말 이 모든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큐어하고 오리지널을 이어주는 건 아나킨 다스베이저의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하고 이걸 연결해 주는 건 한 솔로의 존재인 거죠. 한 솔로가 등장해서 집에 왔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스타워즈의 팬이라면 그래요. 그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 넣은 것처럼 이제 환호를 할 수 그냥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 스타워즈 만든 루카스 필름에서 스타워즈의 예고편을 보는 관객의 반응만 묶어갖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한 솔로가 나와서 집에 왔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려요. 모두가 다 특히 그 한 솔로가 타고 다니는 밀레니엄 팔콘이라는 네네네네. 유명한 우주선이 있잖아요. 그 우주선이 등장할 때 다들 환호를 하고. 그런 정통성을 지켜준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영화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의 정통성을 이제 이어가 준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들에서 명품인 이유는 과거의 역사의 이른바 유산, 네. 레거시를 잊지 않고 고스란히 계승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엄청난 그 브랜드이고 그 브랜드의 디테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계승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솔로는 이어지는 전통이에요. 네. 그러면 또 새로운 시도가 있어요. 그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새로운 제다이들의 등장이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요. 그 조지 루카스가 제작을 했잖아요. 네. 장난을 치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가 마법의 사원에 갔을 때 네. 벽화에 그 벽화 안에 이제 인류의 고대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R2D2하고 C3PO가 그려져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거 실제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영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스타워즈 세계관 안에서 지구가 일부 한 귀퉁이에 있는 촌동네인 건데 네. 한때 왔었다는 얘기죠. 그 과거에.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스타워즈는 롱타임 어고. 그러니까 미래 얘기가 아니라 과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리즈에서
아까 이제 아나킨 스카이워커도 중요하고 한 솔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R2D2하고 C3PO라고 하는 두 종류의 드로이드거든요. 그 그 드로이드가 드로이드.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거죠. 네,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건 뭐 기계니까. 이들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R2D2하고 C3PO가 나오기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드로이드가. 누굴까요? 그게 BB-8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드로이드인데 너무 귀엽던데요. 이게 그 공처럼 축구공처럼 생겼잖아요. 이 스타워즈 개봉할 때 타임, 뭐 뉴스위크, 뭐 온갖 미국 잡지들이 다 이 커버 스토리로 스타워즈를 다뤘는데 네, 스타워즈를 상징하는 개봉할 때 나오는 이미지 컷으로 그러니까 그 표지로 어떤 잡지는 밀레니엄 팔콘을 다뤘어요. 테크 잡지 쪽은. 네. 그런데 적자는 특히 타임 같은 잡지는 이 BB-8을 표지로 했거든요. 그 새로운 스타워즈라는 거죠. 둥그러 R2D2하고 또 다른 형태의 귀엽고 앙증맞은 어떤 존재. R2D2를 능가하는 어떤 귀여움과 생동감이 있는 존재. 네네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7편 이 깨어난 포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4편 새로운 희망하고요. 네. 스토리 줄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성이 똑같다는 얘기인 건데 네. 그 새로운 희망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어떤 그 존재가 찾아와서 그 어떤 특수한 영상 같은 것들을 네. 이제 오비안 케노비한테 보내야 된다고 라이아 공주가 얘기하고 그걸 R2D2가 옮기고 그걸 우연히 불시착해갖고 루크가 발견하고 뭐 이런 네네네. 스토리가 있고 후반부에 가면 그 죽음의 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화력을 가진 제국의 병기를 네. 폭파시키는 작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줄거리가 동일한 설계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자체의 어떤 그렇죠. 큰 틀은 비슷하다. 큰 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희망의 줄거리를 고스란히 분해체해서 등장인물만 바꿔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향수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익숙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름이 스타워즈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화를 주변에서 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미없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럴 수 그건 왜 있죠. 그러냐면 이게 중간중간에 향수에 젖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순간에 환호를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처음 이 장면까지 스포일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밀레니엄 팔콘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하고 이제 흑인 주인공하고 두 명이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네. 탈출하려고 우주선을 찾는 거예요. 음. 근데 야 저쪽에 정말 새롭게 나온 최신식 우주선이 있어 하고 거기로 막 뛰어가요. 네. 그러다가 그게 우주선이 미사일에 맞아서 팡 터져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면 저 옆에 있는 고물 우주선을 타고 가자. 어쩔 수 없다. 저게 뭔지 모르지만 탔더니 그게 밀레니엄 팔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사실은 그 대사가 굉장한 유머 아니에요. 엄청난 유머죠,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듣는 순간 관객들은 너무 짜릿한 거지. 그 유머를 그러니까 대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컷이 넘어갔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흑인 주인공이 여자 네. 주인공한테 야 저거 타고 가 그랬더니 저거 너무 너무 옛날 거 고물이어서 못 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앞에 컷이 딱 넘어갔는데. 넘어가는데 밀레니엄 팔콘인 거죠. 그런 식의 유머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통성을 이제 알고 있고 그렇죠. 이해하고 네. 있는 사람들만 또 즐거움을 느낄 수 팬들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니까. 장면이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멋진 위트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J.J. 에이브럼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요. 네. 스토리가 엉성해요. 그거는 새로운 희망이 엉성했거든요. 조지 루카스가 연출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엉성한 감독이라 그래갖고 스토리 자체는 엉성한데 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빈틈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노스텔지아로 채우고 팬덤으로 채우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야기가 어느 단계가 되면 속도감이 붙거든요. 충분히 이제 뭐 이전에 스타워즈를 즐겼던 사람들이라면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행복한 정도도 아니죠.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올게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왔습니다. 자,
스타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어요. 새로 나온 영화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네. 이전에 나왔던 영화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흥미를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요. 사실은 다들 궁금해하는 건 이거였어요. 그 스타워즈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깨어난 포스에 포스터를 보면 웬 마스크 쓴 놈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스베이더는 분명히 죽었는데 또 갑자기 검은색 마스크 쓴, 심지어 그 광선검이 네. 십자가 형태로 돼 있죠. 네네. 그래서 크게 나오기도 하지만 옆으로 양쪽으로 이게 광선검이 또 나와서 그 저렇게 흉측한 광선검을 쓰는 나쁜 놈은 대체 누구야? 흉포한 광선. 그렇죠. 이게 다스베이더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국은 무너졌지만 퍼스트 오더라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의 핵심은 역시나 이번에도 시스인데 거기에서 다스베이더만큼이나 사악한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카일로 렌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요? 이거 차마 이거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또. 아유, 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조금 아까 음악 들을 때 얘기했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워즈는 왜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많이 만들어요? 아니 이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스베이더의 I'm Your Father 때문에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가 다 막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전 정반대 얘기를 들었어요. 뭐죠? 조지 루카스가 1위 드라마 보고 가서 베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정도로 상당히 이게 뭐 혈연 관계가 이렇게 아니 얽혀 그런데 있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얘기는요. 네네. 다 가족 이야기예요. 아, 우리가 그렇죠. 좋아하는 홍길동 얘기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를 얘기하지 아버지 못해서 못하고. 그래서 난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다 아버지인 거야. 여기서도 그래 그 유명한 대사인 I'm your father 이 대사가 얼마나 이런 웃긴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반전을 알고 있죠. 네. 다스베이더가 루크의 아버지라는 황당무계한 반전을 알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으니까 영화가 또 그 네.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스베이더가 네. I'm your father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아이들의 표정만 찍은 영상이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러겠죠. 표정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공포에 질리며 인생이 다 이런 거냐? 세상이 다 왜 이 모양이냐? 허망한. 인생의 쓴맛을 그때 느끼는 거죠. 처음으로. 그렇죠. 그 쓴맛을 느끼게 해주는 스타워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I'm your father라는 이 명대사를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큰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지 않았어도 네. 저 사람이 이제 뭐 아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대사가 딱 나올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죠. 알고 있어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모르는 상태로 만나면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깨어나는 포스에서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충격적인 반전도 있죠. 반전 있어줘야죠. 스타워즈는 반전이 꼭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집안 그리고 그 싸움이네요. 아버지, 그렇죠. 동네 집안 싸움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면서 그걸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포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무섭게. 네. 이게 잘난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난리가 납니다. 우주 전체를 놓고 싸우는 거죠. 우주가 터지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스타워즈 같은 장르를 흔히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스텔라 같은 과학적인, 그러니까 정말 과학에 근거하여서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인터스텔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블랙홀 같은 거를 재현했다. 이게 이제 인터스텔라의 특징이라면 스타워즈는 과학이고 뭐고 간에 내 마음대로다며 일단 만들고 봐. 그냥 광선검이 등장하질 않나. 갑자기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우주 바퀴가 없어요. 자동차에. 왜 무슨 원리로 날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런 원리 설명을 해주지 않죠. 그리고 툭하면 막 그냥 워프를 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데 그러면 사실은 인터스텔라에서 보면 그 한 번 가기 위해서 아빠가 한 번 웜홀에 빠졌다 오니까 딸이 할머니가 돼 있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훅 갔다 오면 그냥 다른 행성 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무한대로 확장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 주제에 내용은 결국은 집안 싸움인 거죠.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영화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런 스타워즈가 아닌 새로운 우주의 전쟁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가 나왔다 요즘에 네.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스토리 이런 뭐랄까 좀 부실한 과학적 근거로는 절대 관객들을 모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 영화에 007이 나와요. 007이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와요. 다니엘 크레이그 그 얘기 들었습니다. 다니엘 크레이그 영화에 출연합니다. 다니엘 크레이그 까메오로 나온다는 얘기 예, 들었는데요. 까메로 나오는데 눈 씻고 찾아봐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또 가면 쓰고 나오나요? 어딘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옵니다. 또 휴잭맨도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이런 것처럼 제가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스타워즈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우리한테는 단군 신화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우들도 단군 신화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가면을 쓰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도 그럼요. 이제 그냥 일개 병사로 그렇죠. 헬멧 쓰고 그러니까 이 J.J. 에이브람스뿐만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쌍제 에이브람스 그 얘기를 했대요. 스타트랙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스타트랙과 스타워즈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양대 산맥인데 자기가 어떻게 스타트랙의 감독이었는데 스타워즈를 연출을 하겠냐라고 처음에 고사를 했대요. 네. 근데 하지만 두 번째, 하지만 내가 평생 스타워즈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느냐.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열광했던 바로 그 영화. 네. 그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마다할 수는 없다. 이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그러겠죠. 관객조차도 그런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스타워즈는 그 스타워즈 셀러브레이션 데이라고 해서요. 그 정기적으로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스타워즈 팬들을 모아서 광선검 싸움도 벌이고 네. 행사도 열고 이벤트도 열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타워즈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 상품은 시작은 미약했어요. 조지 루카스가 정말 맞아요. 구걸하듯이 영화를 만들어서 찍었는데 그래서 스튜디오도 없어서 20세기 폭스의 한쪽 주차장에서 찍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하지만 지금 그 30년 만에 스타워즈는 인류가 낳은 최고의 프랜차이즈 상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적지 않은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얘기하죠.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이런 그런 아니죠. 끔뻑끔뻑 뜨면서 보겠죠. 오노라고 하는 오, 거예요. 노. 안 돼. 안 돼. 이제 스타워즈라는 영화는 이제 뭐 여러 방송국에서 시리즈물을 하루에 통으로 이제 틀어줄 정도로 시간표를 다 이제 변경해서라도 스타워즈를 보는 게 네. 삶의 즐거움인 거죠.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가 됐고 네네. 우리 삶의 어떤 요소인 거예요. 마치 그 역사의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종교까지도 비유하는 분들이 있던데 아 그래요? 어쨌든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보편화되어서 어떤 한 세대 또는 한 세대를 넘어서 수세대에 걸쳐서 하나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은 지금 20세기, 21세기엔 스타워즈가 아직은 유일하죠. 세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 것. 그죠. 세계 돌파하는 건 정말 멋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3세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앞으로도 좀 멋지고 즐거운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영화도 어서 가서 저도 봐야겠습니다. 이제부터 1, 2, 3, 4, 5, 6편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맞습니다.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 그러니까 이 순서, 이 영화를 못 본 사람들은 또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보기 전에 복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가를 갖고도 팬들끼리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더 있는가. 재미있게 빨리 볼 수 있느냐 즐겁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역사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개봉한 순서대로라면 77년에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네. 희망부터 쭉 보는 거. 근데 아니면 그 스타워즈 세계관 안에서의 순서대로 보는 방법. 네. 그건 이제 스타워즈 1편 보이지 않는 위협 1999년에 개봉한 거죠. 네. 요때부터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스타워즈 1편을 싫어하죠. 에피소드 1편을. 재미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보는 방법이 이제 말하자면 4편 새로운 희망 4, 5, 6편을 보고 4, 5편을 보고 그 다음에 2, 3편을 보고 6편을 봐라.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각자 자기 스토리가 꼬이지 않게 볼 수 있는 자기의 방식이 있고 이걸 갖고도 팬들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건 매니아층이 마치 뭐랄까 형성돼 뭐 교과서 참고서 몇 편부터 떼볼 것이냐 그러게요. 라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이쯤 되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스타워즈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아, 저는 그럼 아직 안 본 사람이네요. 아, 빨리 본 사람이 돼야겠어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신희주 기자님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나 네. 얘기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 보수가 함께 하시길. 안녕히 가세요. 네. 노래는 주윤아 그리고 김태윤이 함께한 지나간 얘기 듣고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흔들리는 너를 보았어 힘들었지 모든 애 탓이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었는데 그때 나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연말이라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우리 함께 얘기 나눌 시간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C FM 푸른밤 종인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민규리님, 저희 나쁜 감정을 가진 누군가로 인해 제가 어느새 무궁무진한 소문 속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주변 시선을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겪어보니 힘드네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오림의 25, 21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 때문에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또 이상한 소문이라면 더더욱이나 마음이 좀 불편하죠. 속상하시고 규리 씨가 뭐 어떤 소문에 휩싸여 있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면 글쎄 예전에는 전에 방송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였으면 한 2년 전에 저였으면 뭐 소문보다는 진실이 중요하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뭐 물론 진실도 중요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규리 씨가 너무 좀 불편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든 하시는 편이 마음이 좀 더 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간 그 사람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6462님, 달력을 보니 또 한 살 먹기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어릴 땐 한 살 먹으면 학년이 달라지고 키도 생각도 자랐는데 이젠 나이 한 살이 잘 다가오질 않아요. 처음으로 비슷비슷한 1년을 맞았을 때 나는 이제 다 물리적으로는 다 자랐으니까 현명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숫자만 자꾸 변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만큼 생각이 자랐는지, 얼마나 또 내가 현명해졌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거고 조금씩 쌓이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주하는 스스로는 좀 깨닫기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도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내가 좀 달라졌는지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이제 1년도 다 지나갔는데 그런 거 정리하면서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우림의 25, 21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해. 자우림의 25, 21 듣고 왔습니다. 6086님, 올해 초부터 남편이랑 주말 부부가 되면서 푸른밤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이 생겼어요. 남편을 생각하며 아이유의 무릎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며 들으면 더더욱이나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주말 부부가 되셨군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시간 자체가 더더욱이나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고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은 굳이 많이 떨어져 계시지 않더라도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좀 볼 기회가 많이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요. 이번 연말에는 남편분과 좀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고요. 좋은 기억, 추억들 남기셔서 돈독하게 잘 지내십시오. 4983님,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요 며칠 친구가 잠깐 있다가 갔어요. 원래 혼자 있던 날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유난히 허전하고 외로운 밤이 낯설게 느껴지네요. 위너의 이 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죠. 나에게 익숙해졌던 어떠한 공간에 외로움이나 뭐 쓸쓸함 이런 것들이 항상 함께 했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다른 누군가가 그런 감정들을 살짝 쫓아냈었더라면 다시 돌아왔을 때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존재도 가끔은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외로운 밤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요. 허전하고 외로운 밤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얻어낸 것들이 있어서 4983님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예빈나님, 쫑디 미대생이라 시험을 보는 대신 한 학기 내내 과제를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이지 마음 편히 잡은 날이 양손에 꼽힙니다. 지금도 푸른밤 들으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얼른 끝내고 침대에 누워 푸른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끊임없는 과제. 계속해서 그림도 그리시고 뭔가 만드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대생이라고 하시니까 쉽지 않겠죠. 네. 아, 근데 시험 말고 계속 과제로 다 보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럼 과제로 다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 대치가 되는 건가요? 미대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거 빨리 마무리되셔서 조금이라도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잔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죠? 마음 편히 잔다는 거. 바쁜 사람들도 그럴 거고 바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거고 마음 편히 잔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쁜 날? 좋은 일이 있는 날? 그런 날 왠지 좀 마음 편히 자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날 왠지 좀 잠들기 싫고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5834님 18살 여고생이에요. 몇 달 전에 고백을 했는데 그 아이가 처음 고백을 받아주더니 다음날 힘든 일이 있다는 등등 긴 문자를 보내서 끝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참 씁쓸해요. 푸른밤에서 위로를 해주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좀 흘렀네요. 몇 달 전이면 그래도. 연말이고 내년 되면 이제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툭툭 털어내시고 좋은 사람 다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좀 싫은 것 같아요. 이건 좀 미운 것 같아요. 내가 사귀자고 얘기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엔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다시 생각해봤는데 좀 이런 것 같아 라면서 다시 거절을 한다면 기대감도 있었고 설렘이 되게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잖아요. 나의 고백을 받아주던 순간이. 근데 그게 다시 이제 또 거부가 되면 그 기쁨만큼 또 슬픔도 커지는 것 같아서 왠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류효정님, 쫑디, 한 가지에 빠진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 아닐까요? 얼마 전에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어요. 무대 디자인. 스타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무대를 볼 때마다 벅차올라요. 나중에 쫑디의 무대도 디자인해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꿈을 찾는 것도 진짜 멋진 일이죠. 하고 싶은 일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세부적인 무언가들도 좀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이게 사실 맨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포인트와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노력의 그 시간들, 이 고생을 하게 되는 순간들, 되게 극과 극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무대 잘 만드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무릎 그리고 위너의 이 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 잠드는 밤 힘들어 마음이 괴롭혀 밤이 그리워 많이 기억하긴 하니 들지 않아 잠이 그래 난 잠시라고 믿어 아직은 아니지만 I'm sorry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쉽게 잠 못 드는 이 밤 아이유의 무릎 그리고 위너의 이 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류의정님, 간만에 야근하면서 미니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좋네요. 새벽밤이니까 노래 하나 신청해도 될까요? 마마무의 솔라씨가 부른 그리움만 쌓이네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부르신 곡인가요? 마마무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들 무대하실 때 너무 뭐랄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 걸그룹이시잖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무대 보고 있으면 뭔가 발랄함을 넘어서서 뭔가 에너지가 이제 막 엄청나게 넘쳐 흐르는 그런 뭔가 운동 경기 좀 보는 느낌? 힘찬 느낌 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팀입니다. 이현주님, 육아를 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3달 공부를 하고 위생사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이라고 친절하게 문자가 왔네요. 힘내라고 해주세요.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무언가 발전을 하기 위해 심지어 그게 내가 좀 뒤처지는 것인가 라는 이 의문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거라면 그 공부의 시간만으로도 되게 본인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3달 공부 하셨으니까 다음에 또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준비 기간에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한 번에 철썩철썩 붙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뭔가의 도전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큰 걸 얻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962님, 이번 달에 제 생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생일 축하도 받고 겉으로 웃고 잘 떠들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자꾸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1년 동안 이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마음이 심란해요. 그냥 혼자인 시간이 더 좋은 걸까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집에 가고 싶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밖에 잘 안 나가던 편이어서 그래도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도 좀 집에서 쉬고 싶다 혹은 집에서 영화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절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엔 사실 그래서 제 방을 되게 좀 친구들을 초대하기 좀 편하게 꾸며 놓기도 했어요. 제가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친구들은 좀 불편해하긴 하는데 야 우리 좀 나가서 밥 먹고 그러면 안 되냐 맨날 막 이러는데 전 술도 집에서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물론 밖에서도 마시지만 뭐 그런 본인만의 어떤 아지트 플레이스 이런 것 있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본인의 방이 된다면 더더욱이나 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솔라의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솔라의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840님, 이사가기 하루 전이라서 TV, 인터넷, 와이파이가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mp3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빅뱅의 마지막 인사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사 전에 뭔가 적적하셔서 듣고 계신 거죠? 뭐랄까 이런 문명과 갑자기 동떨어지면 진짜 어색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mp3도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mp3를 따로 들고 다니질 않는 편이라 서랍에 들어있는 걸 보면 이야, 저런 것도 쓸 때가 있었지. 물론 지금도 작동이 다 됩니다. 되는데도 고작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제가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정말 옛 물건같이 느껴지는 게 진짜 사람이 엄청나게 빠르게 적응하는 동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8840님 같은 경우에는 이사 때문에 다 끊긴 거다 보니까 좀 마음이 복잡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 잘 하시고요. 짐 정리 잘 하시고 내일은 문명의 세계로 돌아오세요. 이양희님, 늘 아빠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은 아빠에게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말 한마디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들어주시는 아빠한테도 고맙고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간에서 이 소통, 단절되는 순간부터 벽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이제 얘기 안 해도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못하거나 혹은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하면서 좀 주춤 하다 보면은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오해가 쌓이고 막 그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 것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느끼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대화 많이 나누시길 바랄게요. 0152님, 학교 다니는 내내 좋아하던 친구가 있는데요. 결국 고백 한 번 못하고 졸업할 것 같네요. 졸업 후엔 더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 라디오 듣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백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막 엄청난 이유가 아니라면 고백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진짜 고백 못하고 졸업한 후에 볼 기회가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후회만 쌓인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3906님,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신청해요. 요즘 날씨에 딱인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겨울 냄새랑도 푸른밤이랑도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짙은 씨 목소리가 참 좋죠. 이름도 정말 잘 지었어요. 목소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짙은이라는 이름과 음악과의 또 뭐랄까 연계성도 있는 것 같은 느낌? 9524님, 쫑디 애들 재우고 집안일 다 하고 신랑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랑 쫑디 목소리랑 잘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트리랑 좀 잘 어울리는 건 뭐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좀 뭔가 편안한 느낌? 행복한 느낌?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진짜 그렇네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미지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다 모여있네요. 저희 집에도 지금 있거든요. 엄마랑 누나가 막 이것저것 막 인터넷에서 시켜가지고 꾸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귀엽기도 하고 참 연말 준비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준비 막 이런 거 한다고 막 한 달 전부터 설레하는 모습 봤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면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무딘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반짝반짝한 걸 준비하고 좀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1년의 마무리 이런 것들을 뭔가 화려하게 꾸미려고 한 달 전부터 혹은 뭐 몇 주 전부터 뭐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자, 빅뱅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빅뱅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두 곡 듣고 왔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0830님,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요. 잠 깰 수 있게 락 한번 틀어주실 수 있어요? 국카스텐의 도둑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에 진짜 고생하시네요. 이 심야 아르바이트 그리고 지금 뭐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기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택시 타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막 얘기 나누다가 기사님하고 막 얘기 나누다가 뭐 라디오 얘기 막 하다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졸음 쫓는데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면은 심심하지도 않고 그 음악 들으면서 쭉 세상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푸른밤 추천하고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세요. 국카스텐의 도둑 듣고 오겠습니다.
그자가 나타났다. 저는 26, 교사입니다. 지금 푸른밤 들으면서 우리 반 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올해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몸도 마음도 아팠는데 아이들 덕분에 치유되고 좀 웃을 수 있었어요. 우리 반 애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려서 눈물이 나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아서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4학년 4반 정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008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세상엔 내리 사랑도 있고 치 사랑도 있어요. 대부분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때로는 말썽도 피고 말도 안 듣는 때도 있겠지만요. 나를 울고 웃게 했던 그 친구들 때문에 마음도 따스해지고 결국엔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아이들과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박정현의 아무 말도 아무것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날 위한